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요즘 정말 취업이 안 됩니다. 요즘은 진짜 더 안 됩니다. 제가 구직 활동을 했을 때가 2000년 중반입니다. 그때도 워낙 취업이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죽어라 노력하면 대기업이 됐건 중견기업이 됐건 어딘가 내가 원하는 회사에 비스무리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것조차 힘듭니다. 왜요? 모든 기업들이 공채를 중단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업이 선호하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합니다. 경력을 쌓아야만 신입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요? 취업이 돼야 경력을 쌓죠. 아주 환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무역회사 입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전공? 외국어? 자격증? 일단 우리가 기술직이 아니라고 하면은 전공보다는 외국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국어가 무조건 1순위고 그 다음 자격증입니다.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자격증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취업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자격증은 이론과 실무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자격증 꼭 필요한가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업무에 도움은 되나요?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자격증 꼭 있어야 되나요?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역회사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른 스펙이 이미 충실히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가 부족하고 다른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은 이미 기본적인 스펙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 나 자격증 없어도 무역회사 취업 잘했어. 누군가는 아니야, 그래도 무역회사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양분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무역 자격증은 어디까지나 플러스 알파입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까요?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굳이 채용을 하진 않겠지만 요즘은 하도 다 외국어 능력도 좋고 심지어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는 무역 자격증이 없지? 노력을 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는 자격증이 없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명심하세요. 취업은 경쟁입니다. 무조건 다른 구직자, 모든 구직자가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은 그래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국제무역사 1급이 너무 어려워서 2급으로 취득했는데 무역영어 1급이 너무 어려워서 2급으로 취득했는데 이력서에 적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무역 전공자다. 무역 전공자라고 하면 면접관들은 분명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역 전공자라면 4년 내내 무역을 배웠을 테고 당연히 학교 다니는 내내 자격증 시험을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없을까? 전공자인데 자격증이 왜 없지? 혹시 학과 생활을 조금 불성실하게 한 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전공자라고 하면은 왜 자격증이 없지? 이 친구는 비전공자인데 왜 자격증도 없는데 왜 무역회사 입사하려고 하지? 정말 무역에 관심은 있는 건가? 그냥 아무데나 찔러넣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공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비전공자라고 하면 자격증 없이 무역회사 입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전공자인데 내가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그 무역실무 과정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회사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 전공자라고 하면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지. 다른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다른 외국어가 충만하다라고 하면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가 자격증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장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FOB가 뭔지 몰라. CFR이 뭔지 몰라. 신용장은 들어본 적도 없어. 아주 환장하는 거거든요. 환호는 뭐죠? 먹는 건가요? 우거?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FOB가 뭔지 CFR이 뭔지 신용장이 뭔지 환호음이 뭔지 그럼 선화증권은 뭐지? 이거 어선과 주어는 들어봤어야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것조차 아무것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전공자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무역업에 관심이 있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증빙은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1급은 불합격해가지고 2급 자격증을 땄는데 이거 꼭 이력서에 기재해야 되나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이 무역 전공자인데 국제무역사 2급이다, 무역영어 2급이다, 일단 안 쓰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자인데 2급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2급이라도 취득했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 1급 떨어졌구나 라고 분명히 면접관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1급이 없으면 2급은 안 쓰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라면 달라요. 비전공자라면 일단 면접관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 친구 선화증권이 뭔지 알까? 환홈이 뭔지 아나? FOB, CFR 알아? 몰라. 어디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는 2급이라도 있으면 이 친구는 비전공자여서 다른 본인의 전공 지식도 있으면서 이렇게 무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공자라면 2급 자격증은 쓰지 마세요. 비전공자라면 2급 자격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역 자격증이 있으면 일을 더 잘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적어도 말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 FOB가 뭔지, CFR이 뭔지, 환업이 뭔지, 선화증권이 뭔지, 신용장이 뭔지 최소한 알고만 있으면 되지 무역 자격증이 있다고 반드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 속성학원에서 최단계로 시험에 맞게 테크닉을 알려줘가지고 시험에 합격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최단계로 합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실무가 뭔지 이런 감이 없이 일단 합격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다라고 무조건 일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격증이 있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격증과 실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럼 실무적인 걸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역시 이런 것들은 무역회사에서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내가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고 싶다? 혹은 나는 비전공자라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실무적으로 내가 회사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 제가 채널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묶음사 TV라고 이런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을 정말로 설명 잘해주는, 특히 그 메인 그 강사님이 잘생겼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럼 무역 자격증이 정말로 많은데 어떤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되나요? 사실 무역 자격증 굉장히 많죠. 무역 전반에 대해 다루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라던가, 아니면 특정 파트에 대해 다루는 보세사, 외환전문역, 원산지 관리사 같은, 혹은 물류에 집중하는 물류관리사 같은 정말 다양한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자격증 뭘 취득해야 되나요? 물론 다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제무역사입니다. 1순위는 국제무역사이고 2순위가 무역영어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아니 국제무역사는 무역협회 민간시험 아니냐, 무역영어가 상공회의소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알고 있다, 그럼 국제무역사보다 무역영어가 훨씬 더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국제무역사가 우수한 이유는 계약결제 운송보험 중재라는 그 무역실무 파트뿐만이 아니라 관세법, 대무역법, 외환실무와 같은 법과 환율에 대한 부분도 충실하게 시험 범위로 다루면서 무려 국제무역사 안에 무역영어까지 한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는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하는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제무역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내가 무역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상가 대충 주워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그만큼 넓은 부분을 다룹니다. 무역영어는 영어 쪽의 비중이 높으면서 국제무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법이나 대무역법과 같은 법규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은 국제무역사보다 무역영어가 한 달 정도 짧아질 겁니다. 국제무역사를 먼저 합격하면 무역영어는 어지간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역영어를 먼저 합격을 하면 최소한의 법규 부분만 추가적으로 공부하면 국제무역사를 손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을 먼저 따든 나머지도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저는 국제무역사를 추천합니다. 물류관리사는 요즘 물류관리사도 많이 본다는데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무역 그 자체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물류관리사는 철저하게 물류, 운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는 포워딩, 선사 쪽에 취업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무역회사라고 하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나는 선사나 포워딩 쪽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류관리사를 조금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외환 전문역이나 원산지 관리사는 뭔데? 결국 국제무역사도 무역영어도 물류관리사도 무역이나 물류 전반적인 부분을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파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넓고 가볍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 회사에서 신용장을 처음 받아봤다? 신용장 손도 못 댈 겁니다. 뭐야 내가 배운 이론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 회사에서 FTA 원산지 업무를 한다? 손도 못 댈 것입니다. FTA 원산지 내가 어선가 들어보긴 했는데 이 품목 분류는 뭐고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지? 왜냐하면 실제 신용장이나 FTA 원산지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시작조차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신용장 업무를 해야 된다? 외환 전문역 2종을 취득해야 되고 그래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FTA 원산지 업무를 한다?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환 전문역과 원산지 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 비교하여 조금 더 현직자의 응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을까요?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무역사는 안정적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잡으면 되고 무역영어는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물류관리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면 1년 재수해요. 물류관리사는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내용도 사실은 대부분 무역 전공자이기 때문에 물류 쪽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소한 내용도 많고 정말 어렵습니다. 물류관리사를 작정하고 공부를 하면 1년 내내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물류관리사의 좋은 점, 실질적으로 문제 은행식이면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집중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핵심 위주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위주로 하여서 2달 정도 내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물류관리사는 작정하고 공부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조건 핵심과 기출문제 위주로 최단기 2달 이내 끝내셔야 됩니다. 외환 전문역은요? 외환 전문역은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의 한 파트였던 결제에 집중하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여러분의 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를 공부할 때 신용장이 너무 좋았다. 나는 신용장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그러면 외환 전문역은 실질적으로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적성이 맞는다라고 하면. 하지만 여러분이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공부할 때 신용장만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나고 제발 시험에서 신용장이 안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다? 외환 전문역 2종은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환 전문역은 쉽게 합격한 사람은 정말 한 달 이내 훅 합격을 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환 전문역은 1년에 3번 있고 평균적인 난이도는 확실히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결제 한 파트만을 다루기 때문에 적성이 중요하다는 점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산지 관리사는요? 원산지 관리사는 논란의 여지 없이 6개월 정도 잡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최소로도 3개월이고요. 여유있게 6개월 잡고, 왜냐면 단언컨대 모든 자격증을 통틀어 가장 어렵습니다. 왜요? 관세법과, 사실 우리가 관세법을 배우는 경우는 국제무역사 정도인데 국제무역사에서도 사람들이 정말 관세법 헬이야, 너무 어려워, 관세법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라고 했는데 원산지 관리사의 관세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되고 관사 수험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품목 분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짧아도 3개월, 길면 6개월을 잡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원산지 관리사가 있어야만 원산지 업무를 실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원산지 관리사는 실무와 이론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애초에 FTA 원산지 업무가 이론이 그대로 실무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론과 실무의 갭이 없는 유일한 자격증이라고 하면 저는 유일하게 원산지 관리사를 꼽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한창 잘 나갈 때는 시험이 1년에 3번 정도 있었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다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인지 1년에 1번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시험은 무조건 제때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응시 못하면 1년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따고 싶은데 어느 시험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무조건 시험 기간이 가까운 것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시험 일자가 있기 때문에 물류관리사나 원산지 관리사 1년에 한 번 있는 거 응시 못하면 1년이 훅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시험 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서 내가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것부터 합격해 나가시면 되고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하나만 따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국제무역사입니다. 특히 요즘은 4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취업 스펙 쌓기를 시작하니까 4학년 1학기부터 1년 내내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요즘 졸업 유예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풀로 이런 자격증 취득에 전념하기 때문에 다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시험일을 기준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역 영어는 상시 시험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 일자를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하는 날짜에 적당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역 영어가 상시 시험이라고 해서 1년 365일 내내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공예소 이제 홈페이지, 이제 무역 영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원하는 날짜에 그래도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격증과 취업의 관계였습니다. 요즘은 모든 구직자들이 외국어도 잘하고 다른 스펙도 충분하고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무역 자격증이 없으면 오히려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그거 실무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는데 그런 말은 현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100번을 강조드려도 부족한 외국어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외국어와 취업이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그럼 어떤 외국어를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